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기할 만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자유동맹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방문이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에는 또 일본에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쪽에 완전히 쏠렸던 문재인 정권 5년, 이걸 국정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차원, 또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이 나갈 방향을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훨씬 전부터 지금 중국, 러시아 등이, 특히 중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걸 문제 삼았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중국이 이례적으로 욕설에 가까운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역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이 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외교적인 견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도하게 중국 편에 서면서 중국의 굴종적이다, 중국, 북한의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권 5년에 이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선명하게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지난달에 또 이번에 미국의 국빈 방문, 이걸 놓고 확실하게 북한과 중국의 편을 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한미일, 이 자유동맹, 자유연대, 한국과 미국의 안보, 경제동맹, 이걸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문제는 중심을 한미일에 둔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중국, 북한에 경도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 때처럼 북한, 중국에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이런 외교관계, 이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국민들의 선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30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인 바른언론 시민행동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인식조사입니다.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이 호감도에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다, 비호감이다가 중국이 91%로 1위였습니다. 91%였습니다. 그 다음이 북한 88%, 2위였습니다. 그 다음 일본 63%. 북한보다도 중국이 훨씬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북한이 83%로 1위고 중국이 77% 2위였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가 74%였습니다. 크게 지금 중국, 북한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꼭 필요하냐? 2030입니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24%였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 가장 큰 축, 미국, 일본과를 이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 북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식으로 북한과 중국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이런 외교 방향이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 2030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30은 압도적으로 중국, 북한이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이 부분이 맞다. 이 인식이 4050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훨씬 더 강하게 미국 중심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한미 동맹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과 2030 세대와의 연대 이야기도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것인데,
이게 우리 외교를 보는, 우리 국정의 방향을 보는 전체적인 틀이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비슷하다. 그 중간에 4050 이 세대가 끼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인식을 지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미국 방문, 다음 달에는 이제 일본에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안보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중국, 일본으로 쏠리는 이런 태도를 취한 것. 국민의힘에서는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태도로 인해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선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왔다. 소위 이게 외교에서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명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주변 4개국 이 외교 방향을 놓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렇게 모호하게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미국과 연대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명확하게 갈 것이냐. 문재인 정권의 그 전략적 모호성 뒤에는 사실은 친북, 친중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실은 중국과 북한에 너무나 경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분명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2030의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이 귀국을 합니다. 송영길 귀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끄는 것은 송영길과 그 돈봉투 게이트도 문제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은 더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이 송영길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삼각파도에 휩쓸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각파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송영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송영길이 어제도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국내에 들어가면 이재명과 만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자회견,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불만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맞서주질 않느냐,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압박을 가하느냐,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송영길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은 지금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서 송영길을 압박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제안한 것이 탈당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송영길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굉장히 불만이 있다.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 이 부분을 송영길이 쥐고 있는 만큼 송영길의 불만은 이재명으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당내입니다. 당내에서 송영길의 기자간담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론은 이겁니다. 전혀 몰랐다는데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송영길이 전혀 몰랐다면 무슨 책임을 진단 말이냐. 왜 탈당을 하느냐. 송영길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송영길의 말이 모순이 되는 게, 자신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불러달라, 검찰이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하려고 하면 자신이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모른다, 바빠서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어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탈당하겠다라고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순이 되니까 당내에서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당내 왜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번에 연관이 된 지금 현역 의원 20명이 넘는데 가장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이 된 사람은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지금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비롯해서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지도부가 전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 모두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당내의 반발, 이게 이재명에게 두 번째 파도다.
지금 윤관석이나 이승만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이재명이 취할 수 없는 것은 현역 의원이 얼마만큼 관여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재명의 제2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진상조사도 못하는 이유는 현역 의원들을 지금 건드리면 어느 정도 지금 돈 봉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는 것이 이재명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2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재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그러면 구속이다. 이재명 자기의 안전 방탄을 위해서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를 모두 자신의 의도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들도 불만이고 송영길도 불만이다. 마지막 남은 삼각파도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파도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사입니다. 지금 백현동 개발 비리도 김인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김인섭이 로비하는 정진상 이재명에게 이런 형태로 이 백현동 개발 특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3천억 원의 이 이익이 발생을 했다. 민간 이익이 발생을 했다. 이게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도 계속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재명을 더 괴로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은 자기의 사법 리스크도 걸려 있는데 지금 돈봉투 게이트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현역 의원들이 얼마만큼 걸려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송영길의 등을 떠밀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덮친 이 삼각파도, 검찰의 수사, 당내 반발, 송영길과의 갈등,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송영길은 지금 이재명에게 밀려서 탈당하겠다,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라고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은 현역 의원들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계속 압박해야 될 곳은 송영길 뿐입니다. 송영길이 이렇게 밀리고만 있을 것이냐? 송영길에게 모두 덮어씌우려고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면 진상조사를 한다, 또는 현역 의원들, 윤관석을 비롯해서 당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의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제2체포동의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은 송영길이 탈당을 하는데 윤관석이나 이승만이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거론이 됐고 출국 금지까지 됐는데 탈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진상조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당으로서 기능을 포기한 겁니다. 검찰에 모든 걸 맡기는 셈이 된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진상조사한다라고 해서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예 분란조차 없애겠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검찰의 모든 걸 검찰 수사에 목을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계산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세 가지 삼각파도에 휩쓸리면서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사실은 이재명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